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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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 후밤. 이걸로 계속 하는 거야? 천천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간이 같네요. 저거 뭐야?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다 진짜. 뜯기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한테 다 헌혈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장소가 이뻐가지고 햇빛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숲속에 있는 기분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할 거죠? 우리 오늘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서 살짝 그 얘기를 한 거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설문에서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돈이 1위라고 뽑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게 신기한 게 네. 나는 근데 그럴 줄은 몰랐어. 전 세계가 다 딴 건데 한국만 돈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중국도 있잖아. 중국은 그게 설문에 없었나? 뭐 다른 나라들도 되게 물질적인 나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한국만 돈을 최우선 가치라고 했다는 게 좀 놀랍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우선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고요. 한국 문화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어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도 정말 한국어를 너무 하고 싶어 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한국 생활이 몇 년이나 됐지? 5년, 5, 6년 정도 되는데 5, 6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물론 어디서 살면 계속 살게 되면 이게 조금씩 보이는 것만큼 자국에서 말고 다른 데서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제 나는 원래 기존의 베이스가 있는데 그 기존의 베이스랑 다른 베이스도 조금씩 생겨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나도 그게 조금씩 생기는 건데 뭐 그것도 물론 그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보게 된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 설문조사 나는 몰랐던 거였는데 오빠가 알려주니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해하면서 좀 너무 예상치 못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한국은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좀 일리가 있겠구나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나 뭐 건강, 하여튼 돈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사귀기 전에 스레저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국 살아보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일 안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였대요.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죠. 새벽에 영어 학원을 갔다가 출근하고 퇴근해서 운동하고 또 술 먹고 그렇죠.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거의 하루의 페이지가 한 3, 4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데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게 쉽지 않죠. 열심히 산다는 건 애를 쓰면서 산다는 거잖아. 그렇죠. 솔직히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자신감도 생겨야 되고 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만족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비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물론 한국 사회는 그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빠르게 급성장을 한 것만큼 한국에서는 치열하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뭐 모든 거에 있어서는 뭐 몇 개 손가락 순위로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좀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추구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 그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뭐 물론 어떤 외부인이나 어떤 외국인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사실들을 모르면 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서로 많이 하는 게 그거라고 그런 비교를 많이 해서 얘기들을 불행하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막 이런 거 보면 전 세계가 다 하잖아. 그쵸.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때 이제 노숙자분들이 그 좀 잘 보지 않잖아요. 사람이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봤는데 신발 쓰시고 있는 것들이 다 뉴발란스, 좀 뭐 나이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좀 신기한데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신고 계시는 거지? 노숙자가?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너무 좋은데도 새로운 최신이 나오면 그걸로 사람들이 바꾸고 갈아타고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미 뭐 멀쩡한데도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많고 이란이나 뭐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10년 전에 집에서 쓰고 있는 소파는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다고. 근데 뭐 거기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그 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면 뭐 마음껏 할 수 있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 그런 뭔가 내가 예를 들면 너무 사고 싶은 거를 샀어. 아니면은 핸드폰을 바꿨어. 그런 물질적인 거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이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채우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솔직히 좋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샀고 내가 뭐 꾸미고 싶은 것처럼 꾸몄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래 가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하라고는 배웠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를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갔어.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을 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좋은 아파트를 샀어. 좋은 차를 샀어. 목적이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거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고 달성하면 할 게 없는 거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솔직히 내가 스카이대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요. 스카이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좋은 대학교라고 하면 서울대는 전 세계 랭킹이 34위 그쯤인데 내가 1위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열심히 서울대가 살아가지고 34위나 돼? 네. 되게 높네 생각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 핵심이 아니고요.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이라고 한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더 큰 집? 단순히 더 비싼 옷? 그 기준이 좋다고만 했을 때 그거를 크기로 따질 거냐, 품질로 따질 거냐, 그런 돈으로 따질 거냐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고 내가 입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기준을 그냥 단순히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좋고 그런 거에서 두면 그게 끝이 없는 것만큼 계속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물론 지금 SNS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전에 비해서 뭐 당연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는 물론 너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많은데 그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뭐 한국 가정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물론 교육을 받고 자라서 뭐 배운 것들이 다 엄마 아빠, 일 안에서 사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얘기를 하시고 내가 배운 것들인데, 한국에서 내가 모르니까 감히 뭐 내가 한국은 이렇다, 한국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봐온 것들로 비교를 했을 때 좀,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고, 한국에 오면은 외국인들도 갈수록 좀 몸에 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때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 나도 뭐 내가 5살 때랑 지금의 이란을 비교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면 그냥 중상층 가족인 거면은 가난한 가족으로 변화하고, 가난했던 가족이었으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정이었으면은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사회인데,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에 있어서 주는 행복도 있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수많은 부분들에서는 불행해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내가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어, 너무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엄마랑 친밀한 관계야,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 좀 하고, 그런 좀 말들을 하면서, 거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좀 놀라웠던 거 하나가, 친구가 일하는 데에서 친구가 언니가 있다고 하니까 언니랑 친해? 막 이런 질문이 왔어,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왜 친해요?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언니랑 친하구나. 친한 거 맞아요? 그냥 언니는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좀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게 언니랑 친하다는 질문도 일한 사람으로서 조금 cultural shock이긴 한데, 이게 잘하니까. 그 쓰레자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출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힘든데 집에 돌아와도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족도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의 일부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라는 그 한국인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동의해.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지. 뭐 나도 모르고. 이란 사람들은 행복하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네가 아까 했던 말처럼, 세레자드가 아까 했던 말처럼 뭔가 그 한국인은 밖에서도 힘든데 돌아가서도 뭔가 위안이 되는 곳이 이란보다는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반응이 뭐였냐면, 가족이 스트레스의 일부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다 이런 당연한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요즘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맞아. 평생을 같이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고 자란 사람인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솔직히 뭐 이란의 그 경제적인 힘듦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5년 만에 화폐 가치가 한 20배 정도 떨어지고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제재 때문에 헬기가 뭐 추락해서 죽은 정도니까 뭐 이 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물어봤어요. 음. 엄마가 왜 이렇게 웃어? 어, 그래서 심지어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를 보니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내가 평생 엄마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헬조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도 뭐 당연히 힘드니까 그런데 치열하니까 사회가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어떨 때는 그냥 사람이 살아남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나라도 오빠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좀 힘들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 과연 그때 돈일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맞아요.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많지 진짜. 않아요, 지금은. 오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였는데 정말 이게 안정 자체도 내가 그냥 핸드폰이 저쪽에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 자체가 물론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게 체감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핸드폰, 내 목에 있는 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게 그만큼 에너지를 정신력을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이런 사소한 사회 구조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은행에 가 있는데 안경이 있잖아요. 안경이 가치 없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쓰라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카페에 핸드로션이 있다는 게 그런 작은 배려들이 솔직히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신기하게 다가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나는 꾸준히 매일매일 있으면은 take it for granted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뭔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기본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 거기에 대한 신기함이 없어지면 좀 그런 것들로 소확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소확행을 좀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바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없는 거를 생각하려면 수없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물론 뭐 이걸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정의를 내려가지고 하면은 국가의 뭐 정책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요즘 만날 수 없다고. 뭐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지? 사람을 뭐 어디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거나 뭐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제가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젊었다 하시면서 나도 언젠가는 젊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런 스몰톡이 매일매일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어느 날 그런 스몰톡이 있는 날이 있을 때 그날을 내가 다른 날들하고 좀 더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뭔가를 구입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는 눈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지면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원래 스몰톡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 그냥 뭔가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불편해하는 것도 맞고 여러 그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유교 때문인지 성리학 때문인지 뭐 아니면은 뭐 불교 철학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는 게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뭐 화가 난다고 해서 평정심이라는 말도 있고, 응? 뭐 중용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뭔가 기뻐도 그냥 어느 정도 기쁘고 막 엄청 기쁘지 않은 거야.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화가 나도 엄청 화나지도 않아.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김동률 그 맞아.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은 울어본 적이 언젠지, 분노한 적이 언젠지. 번아웃이 뭐 물론 세르자들도 번아웃이 뭐 오기도 하고 저도 번아웃이 왔었을 때도 너무 이게 감정이 무뎌져가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막 찾아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야. 어떤 관계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희노애락에 파동이 생기는 뭔가를 행동을 하라는 거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 희노애락이 잔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 너무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요즘 추세가 20대는 특히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물론 사람이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달성했으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뭐 인생의 플래닝을 짜고 뭐 물론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어느 날 무슨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러면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결혼을 하면서 포기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좀 우리 뭐 좀 진지하다는 걸 봤을 때 뭔가 언니는 지금 막 결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어렸어. 근데 이게 그냥 해외에서도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한국에서도 많아요. 요즘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좀 뭔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여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특히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않다.
것 같아요. 이란 음식 만드는 영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이란 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어떤 책에서 내렸어요. 그거를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지. 그쵸. 화목한 가족이 필요하죠. 필요한 맞아, 것도 맞아, 맞아. 쉽지 않고, 어.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만큼의 여유도 필요하고, 건강도 그지? 그럼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 뭐 그런 게 다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행복이 맞다고 한다면, 아까 뭐 한국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자기 커리어를 쌓고, 뭐 좋은 직장을 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거 뒤에 뭐가 있어야지 그거를 건들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견디는 거잖아. 좋은 직장이면은 행복한가? 직장을 다니는 게?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같이 행복해하고 축하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행복할 때 내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같이 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가족이 물론 들어갈 텐데 그게 내가 혼자서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도 얻었고 다 성취를 했고 달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괜찮다. 뭔가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한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러면은 그런 게 괜찮으면 그런 거고 근데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르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계속 것도 불행하게 살아? 없고요. 저도 막 지금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들을 텐데 저도 막 감히 뭐라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나한테 요즘 너무 계속 일깨우고 싶은 게 그냥 너의 행복을 좀 더 눈을 뜨고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뭘로 행복해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떠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됐으면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에 좀 고민스러운 게 저희는 뭐 그냥 단순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잔잔한 수면에 희노애락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수면에 돌 하나를 던지는 거야. 돌아나는 뭐예요? 조그만 돌 하나를 던져서 돌멩이? 거기 물결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네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던진 돌로 인해서 더 많은 파장을 주실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돌멩이를 던져드릴게요. 그래서 그 웨이브가 우리한테 와서 맞아요. 뭔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조금 더 그거에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멩이를 던져드릴게요. 바이바이.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하다페. 보답해.